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방자치의 생생한 소식을 전하는 KLN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최근 전주시 민원자유 게시판에 생활 폐기물 민간업체에 관련된 허위성 글이 올라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알아본 내용은 많은 오해가 있었는데요. 자세한 소식 김순균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6일에 전주시청 자유 게시판에 A업체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B씨가 A업체에서 기본급과 상여금을 시의 규정대로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내용과 수년간 수의계약을 통해 청소 용역업체에 일감을 몰아주고 있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취재 결과 근로자 B씨의 글은 A업체에서 있었던 근무 실수로 인한 심할서 작성에 관한 불만으로 허위 내용의 우발적인 글을 올린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제가 최근에 근무지 이탈하는 그런 행위를 저질렀어요. 그래서 팀장하고 개인적인 감정에 인해서 출발한 것인데 근거도 없이 그냥 이것저것 올리게 되었습니다. 실제 A업체에서는 근로자에게 기본급과 상여금에 대해 시가 정한 기준에 따라 지급하고 있었고 이를 점검하는 전주시에도 임금 지급에 관련된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시에서 관리감독위에서 매월 임금 대장이나 인원이나 매월 제출하고 있습니다. 임금 대장도. 협약의 기준에 의해서 임금은 제대로 지급되는가 항목이 있어서 거기에 점수 항목이 있고 다 시민단체나 이런 데서도 점검을 받고 있다는 얘기죠. 네. 전주시도 마찬가지로 매월 지급되는 임금 관련 자료를 업체 측으로부터 보고서를 받고 있으며 이를 점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시에다 파악하고 이렇게 지급되고 있다. 그러군요. 그것은 뭐 100% 그것은 지급되고 있죠. 그것을 안 준다고 하면 말도 안 돼. 제 입장에서도 있을 수가 없다고 봅니다. 그것은. 또한 수년간 수의계약을 통해 청소 용역업체에 일감을 몰아주고 있다는 논란에 대해 시 관계자는 A업체는 2007년과 2008년에 생활쓰레기 수집 운반의 공개 입찰로 선정되어 운영되었으며 이후 2010년에는 전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아 2년간 계약 기간이 연장되어 업무를 진행했고 2012년에는 의회에서 전주시 생활 폐기물 수집 운반 연구 용역을 통해 최적의 민간 위탁 수거 체계를 세우기 위해 연장 동의가 부결되었다고 말했습니다. 2010년도부터 의회에서 상당히 이게 논란 소지가 있고 그래서 계속해서 의회 동의를 하지 않아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협약서에 그럴 경우에는 동일 조건으로 자동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동일 조건에.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현재까지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이 청소라는 것이 특수한 거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하루 이틀 이렇게 방치하고 허를 쌓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재연장으로 이렇게 했던 거예요. 하지만 청소 업무를 안 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보니 전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에 따라 연구 용역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연장 업무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또한 환경부 생활 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자에 대한 대행 실적 평가 기준 적용 지침에는 생활 폐기물 업체 평가 부분에 대해 청소 행정의 특수성을 감안해 일정 점수 이상일 때에는 추가 가산점 및 청소 범위 확장, 계약 연장을 해야 한다는 방침이 나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주시는 매년마다 생활 폐기물 14개 민간 위탁 업체에 대해서 시에서 시행하는 생활 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를 통해 평가하고 있습니다. 한편 2013년에 전주시에서 생활 폐기물 수집 운반 수거 체계 개선 연구 용역을 발주했으며 이 연구의 주체가 되는 한국경제연구소에서 내놓은 연구 결과에 의하면 현재 시행하고 있는 성상별 수거 체계가 권역별 수거 체계보다 효율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온 바 있습니다. KLN 김승균입니다. 우리 생활 곳곳에 자리한 공공편의시설, 주민들의 생활 복지를 높여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군에서 관리하는 편의시설이 방치되고 있어 주민들이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사일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라북도 완주군 봉동규변 생태학습원 내에 주민 편의를 위해 만들어 놓은 축구장 및 족구장이 방치돼 있어 관리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주민 편의를 위해 만들어 놓은 축구장과 족구장은 잔디가 무성해 2차 사고를 야기하고 있으며 축구 골망과 족구장 폴대는 이미 형태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녹이 슬거나 찢겨져 있어 지역민과 동호인들의 이용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지역민은 관리의 필요성을 이야기합니다. 시설만 해놨지 관리하는 건 잘 보지를 못했어요. 주말에도 마찬가지고 평일에도 마찬가지고 뭐 많이 활용하는 건 좀 보지는 못했습니다.
군은 이에 부족한 예산과 관리의 어려움을 토로하는 한편 조속한 해결책을 내놓겠다고 말했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이나 아니면 이용자들의 의견을 받아서 최대한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완주 군민의 생활 복지를 위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KLN 이사일입니다. 전라북도 전주시 등하교 시간에 학교 앞 교통체증이 극심한데요. 아이들의 안전사고 위험이 우려됩니다. 김순균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근 전라북도 전주시 등하교길 불법 주차 및 안전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일반 평일 낮 시간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어 보이는 평범한 도로지만 오전 등교 시간이나 초등학교가 마치는 점심시간이 되면 불법 주차 및 불법 유턴으로 인한 교통체증이 극심한 상황입니다. 아침 등교 시간이 얼마나 혼잡한지 제가 직접 차를 타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선 위반은 기본이고 끼어들기 등 아찔한 장면이 펼쳐집니다. 또한 교통체증 문제뿐만 아니라 불법 주정차로 인한 학생들 통행 안전도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지나다니는 횡단보도나 일반 도로에 차량이 주차돼서 교통체증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안전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높습니다. 되도록이면 횡단보도를 피해서 안전한 하굣길이 될 수 있도록 피해 주셔야 하는데 그게 안 될 경우가 많아요. 시민들의 사고 위험성을 줄이기 위한 전주시의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KLN 김승균입니다. 전라북도 군산소방서가 더욱 안전하고 신속한 현장 대응을 위해 노후화된 소방차 교체 작업을 합니다. 특히 디지털 자동화 방식이 도입돼 구조 작업에 더욱 박차를 가할 전망인데요. 유희광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라북도 군산시에 위치한 사정 119 안전센터에 노후화로 골머리를 앓던 기존 중형 소방펌프차 2대가 신규로 교체됨에 따라 앞으로 발빠른 현장 도착과 구조에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금번 교체된 중형 소방펌프차는 수량에 따라 LED 불이 표시되면서 야간에 식별이 용이할 뿐만 아니라 이전보다는 디지털 자동화 방식을 통한 전자신호를 통해 현장에서 쉽게 대응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한 기존 수작업으로 에어를 빼야만 방수가 되던 펌프실이 간단한 조작을 통해 자동으로 방수 밸브 공기가 빠지면서 더 쉽게 방수가 가능해졌고, 이에 소방관들은 불필요한 동작을 줄일 수 있게 됐으며 시간적 효율화를 이룰 수 있게 됐습니다. 현재 군산소방서에서 운영하고 있는 소방 차량은 총 44대로 군산관 내 지역의 특성에 맞춰 고층 건물을 비롯한 아파트 밀집 지역에 사다리 차를 배치함은 물론 산업단지에 있는 센터에는 고성능 화학차를 상시 준비하고 있어 각종 재난에 선제적인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사정 119 안전센터는 직원들에 대한 교육 및 훈련을 강화하여 안전사고 예방 및 소방 역량 배양에 또한 힘쓰고자 합니다. 한편 군산소방서는 향후 노후화 차량 9대를 추가 교체할 예정이고, 소방대원들의 안전사고 예방과 재난 현장에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오늘도 구슬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군산 사정 119 안전센터에서 KLN 유희광입니다. 미래의 중요한 성장 동력인 산림자원. 잘 가꾸어 나가는 것이 중요한 우리의 과제인데요. 이에 걸맞게 전라북도 익산시가 2014년부터 미륵산 산림 복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성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라북도 익산시는 이번에 미륵산 산림 복원 사업의 일환으로 정상부 복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미륵산은 많은 방문객들이 이용하고 여가 활용 및 휴양지로 사용되고 있으나 방문객들로 인해 산림 훼손이 가중되어 2014년부터 국비 14억 9,200만 원이 포함된 21억 3,100만 원을 3년 동안 투입, 복원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4년과 2015년에는 훼손된 등산로 3개 노선 및 산림 훼손이 이루어지고 있는 샛길 폐쇄 구간 11개 노선 등에 수목 야생화 22만 8,577본을 혼합 식재해 훼손지 식생 복구 등 녹색 숲길을 조성했으며 주변 훼손지 4개소 및 지형을 복원했습니다. 작년 10월달경에 아마 우드칩을 깔았거든요. 제가 자주 오는 편인데요. 걷는 발도 별로 불편하지도 않고 폭신하고 너무 좋았습니다. 한편 이번에는 등산객 및 탐방객의 방문으로 크게 훼손된 미륵산 정상부에 대해 성토 및 수목 식재로 복원을 진행하며 전망 데크를 설치하게 됩니다. 특히 이번 복원을 위해 익산시는 시민을 대상으로 이번 달 14일부터 30일까지 설문조사를 진행 중이며 설문조사 후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등산을 하는 시민들에게 건강한 여가 활동을 제공할 방침입니다.
K랜 김성지입니다. 다문화 가정의 비율이 늘면서 결혼 이주 여성에 대한 다양한 지원 사업들이 펼쳐지는 가운데 순창군에는 다문화 이주 여성이 주축이 된 빵가게가 오픈했습니다. 수익금 가운데 일부가 희망자금으로 쓰인다고 하는데요. 유희광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라북도 순창군 복흥면 정산로 20번지에 둥지 베이커리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총 규모 46제곱미터 부지에 다문화 이주 여성들이 주축이 되어 매일 상주하며 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전까지는 공동 작업장이 마련돼 있지 않아 타 시설을 임대해 딸기잼 등을 제조했습니다. 빵 만들어 재미있어요. 애기들랑 사람들 배고프면 와서 빵 먹어요. 기분 좋아요. 판매함에 있어서 안정적 소득 창출에 어려움을 겪던 이주 여성들은 공동 작업장 설치를 건의했고 금년 순창군 다문화 가정 보금자리 공동체 지원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뤄지면서 이주 여성들은 보금자리 공동체로서 유기농빵, 원두커피, 음료, 농특산물 등을 가공해 판매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반적인 빵은 유기농 밀가루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빵은 먹어도 아무 부담이 없더라고요. 먹어보니까. 그래서 일부러 찾아왔습니다. 한편 운영 및 판매 수익금은 참여자들에게 공동 배분하며 수익금 가운데 일부는 목돈 마련을 위한 희망키움 통장으로 적립됩니다. 순창 복흥면 둥지 베이커리에서 K랜 유희광입니다. K랜 단신입니다. 지난 16일부터 3일간 광주광역시 김대중 컨벤션센터 전시장에서 스윗 2016 신재생에너지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올해로 11회를 맞이하는 스윗 2016은 국내 최초로 국제전시 인증기구 UFI 인증을 획득했고 국내 신재생에너지 전시회 유일 8년째 산업통상자원부 유망 전시회에 선정됐습니다. 이번 전시회는 국제 비즈니스 특화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올해는 에너지 효율 관리 부분이 트렌드로 떠오르면서 과거와 달리 신재생 에너지를 기반으로 에너지 전반으로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전라북도 수출 기업의 단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매년 하락세를 거듭하고 있는 무역 수지를 바로잡고 전라북도 내 수출 기업 육성과 수출 증대를 위해 지난 16일 전북지방 중소기업청 중회의실에서 전주세관, 무역협회 전북본부, 전북호트라지원단, 전북중기청이 전북 수출기업 육성을 위한 상호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근본 협약을 통해 각 기관의 전문 분야를 하나로 묶을 수 있는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지역 중소기업 수출 애로사항 해소, 신규 기업 발굴, 규제 개선 등의 활동을 펼쳐나갈 방침입니다. 지난 12일 전라북도 전주시 월드컵 경기장에서 K리그 개막전이 열렸습니다. 개막전은 전북 현대모터스와 서울FC의 K리그 클래식의 첫 경기로 진행됐습니다. 무승부로 이어지던 경기는 후반 16분에 터진 김신욱의 헤딩골로 전북 현대모터스가 1대0의 승리를 거뒀습니다. 3만 2천여 명의 관중들이 자리를 가득 메운 K리그 개막식은 향후 대한민국 축구의 앞날을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K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